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그, 제가 마이크를 새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꿨다는 말씀은 좀 드렸는데 새로 바뀐 마이크에 이제 에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에코 기능을 작동을 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라고 고울에서 울리는 것처럼 이런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조금만 켜도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죽여놓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제가 말이죠. 원래 같으면 광고 소개도 해드리고 뭐 각각 뉴스들을 좀 쭉 풀어드려야 되는데 그러려고 이제 그 보통 네이버에 들어가면 또 새로운 뉴스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뉴스를 또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저희가 할 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뉴스 몇 가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저희 광고를 또 소개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게 조금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신임 법무부 차관인 이용구 차관이 이제 일종의 그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입장문을 내고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특히 이번에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논란에 관련해서는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살펴보고 국민 상식에 맞도록 처리할 것이다. 이어서 이제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 달라라고 당부하면서 적법 절차와 법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 윤석열 총장 해임은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법 절차와 법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할 것이라는 얘기는 곧 추미애 법무장관이 사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그렇게 업무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거 관련해서 이제 조선일보나 이런 보수 언론에서는 이제 이런 폭로들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 이용구 법무차관이 지금 변호하고 있는 주체가 그 백운규 이제 산업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 이제 탈원전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저기 뭐 그 논란에 휩싸여 있는 또 이제 직권 남용이나 이런 거를 사실상 주도한 게 그 백운규 차관이 아니냐, 백운규 장관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공정하게 뭐 중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일단 백운규 차관에 대해서 이제 그 뭐랄까요, 변호를 맡은 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이 현 정부 내에서 이 사람이 또 법무부 간부였기 때문에 변호를 맡은 거라고 지금 판단되고 정관이었으니까 변호를 맡은 거지 뭐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자꾸 이제 언론은 이걸 단순하게 자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프레임의 왜곡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언론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재료만 가지고 이거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프레임을 왜곡시키거나 또는 몇 대 몇, 누구 대 누구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상황을 몰아가는 측면이 있어요.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그 일이 그렇게 엄중하거나 큰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마치 월성원전 폐쇄한 거 가지고 뭐 대단한 어떤 그 국정의 혼란을 가져온 것처럼 이렇게 지금 예단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원전을 닫았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대역죄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한수원이 몇천억 들여가지고 이제 수리하고 해서 뭐 몇 년 더 쓸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폐쇄하기로 했으면 근데 이걸 뭐 완전히 이제 철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가동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재가동을 하면 돼요. 그 사이에 손해본 게 조금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큰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월성원전 1호기 관련해서는 고리원전 1호기처럼 전문가들이 그렇게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좀 그 걱정을 많이 하니까 이 두 개는 그럼 닫고
안전성이 많이 보강되어 있는 신규 원전들을 좀 더 많이 여는 게 좋지 않겠냐는 어떤 그런 의견을 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닫더라도 크게 아쉬울 게 없습니다.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면요. 근데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절차적인 정당성, 이 원성 원전을 닫는 데 있어가지고 절차적으로 정당했느냐, 닫으면서 위법한 사항은 없느냐, 이게 사실은 중대한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월성 원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국가 자산을 예전에 뭐 저기 뭐냐 그 무궁화위성인가 뭐 통신위성 함부로 팔아먹었다가 문제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의 어떤 자산을 취급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뭐 누가 누구 눈치 보고 이건 이제 자기가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이 돼서 가치가 있는 국가 자산을 함부로 그냥 훼손한 게 돼버리는 거니까 이제 그런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저기 판단을 한 거지. 탈원전 정책, 저는 물론 이제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했다고 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으니까 니네는 다 대역죄인이야. 검찰은 수사기관은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일을 하려면 법을 지켰어야지 왜 법을 안 지키냐 이것 때문에 뭐라는 거지. 탈원전 정책 한다고 지금 수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들이 언론에서 보기에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들이 탈원전 이슈가 보이니까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쫄았구나라는 식으로 이제 하시는데 그렇게 보면 실제 숲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 편협한 시각에 빠져 계시는 거예요. 뭘 하니까 뭐 한다. 이게 무슨 장기 두듯이 그렇게 나라 일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그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하니까 추미애 장관이 마음이 급해져 가지고 뭐 윤석열 씨를 저렇게 뭐 징계를 때렸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뭔 대수라고. 아니 그 산업부 공무원들 구속된다고 당장 뭐 뭐가지 날라가요? 사형되는 것도 아닌데 그 변호사 붙여줘서 대충 하면 되지. 직무 저 뭐야 직위해제 시켜놓고 나중에 별 문제 없으면 복직하면 되는 거죠. 어차피 산업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했다고 그러면 별 문제 안 됩니다. 그래 큰 건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뭐 검찰총장을 날렸다는 둥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는 너무 이렇게 이 내면적인 소위 말해서 이제 내면적인 걸 안 보고 겉으로만 드러난 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 어떤 사안을 분석하는 데서 분석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뭐 개인적인 차원의 다툼, 그 다음에 이게 그 사회 내에서 조직 속에 있는 개인으로서의 어떤 다툼, 그 다음에 큰 어떤 그 국가 차원의 어떤 그 국가 간의 국익에 관련해서 이제 다툼, 똑같은 일만 가지고도 그렇게 세 개로 나눠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누차 몇 번 예를 드렸었는데 북한의 핵 개발 관련해 가지고 그 세계 차원에서는 북한이 어떻게든 경제 개발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경제 개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거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삼기 위해서 핵 개발을 했다. 뭐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다음에 북한 국내 환경에서는 이제 인민군에 너무 의존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북한군도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거의 군벌화처럼 됐거든요. 그래서 장군 하나 자르는 것도 되게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취임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인민군에 너무 의존하는 게 걱정이 되니 당 중심으로 뭔가를 끌어오려면 그 나라를 지키는 게 인민군이 아니라 핵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핵 개발을 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 차원의 분석이에요. 그리고 개인 대 개인 차원의 분석을 보면 김정일이가 시작했고 김정은 시대에 이제 이 핵이라는 거를 고민해 보니까 뭐 국가 방위의 차원에서 쓸 수도 있고 협상 카드로 쓸 수도 있고 또 김정은 개인의 어떤 그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도 쓸 수 있고 또 핵 개발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핵무기를 강력한 무기를 가진다는 거는 이 국민들에게 뭔가 자긍심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개인이 위대한 존재다. 이 공화국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무기를 개발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 신격화에도 유리합니다.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핵 개발한 이슈 가지고 이렇게 분석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스탠다드에서 분석을 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징계권도 분석 스탠다드를 다양화시켜서 봐야 되는데 지금 언론사들은 어떻게든 문재인 대통령 끌어들여서 싸움질 하려고만 듭니다. 그렇게 보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물론 뭐 그렇게 보는 게 일견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쪽은 그쪽 스탠드에서 보겠다는 거죠. 근데 모든 언론사가 지금 그러고 앉았습니다. 대부분의 유튜버들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만 보시면은
여러분이 진실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의 줄다리기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새로 법무부 차관이 된 양반이 한 얘기도 이 내용을 글 내용의 행간을 읽어보면 윤석열에 대한 징계는 이 사람도 반대한다는 측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직무에 충실하겠다, 직무에 임하겠다라는 거는 곧 잘려나갈 추미애 장관 대신해서 자기가 법무부를 잘 챙기겠다, 이런 식으로 보여져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추미애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했냐? 오늘 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끌어들여가지고 뭐 문제가 좀 됐는데, 살 떨리고 무섭지만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본인으로서는 이제 해야 되겠죠. 오늘 아마 페이스북에 올린 것 같은데, 백작간도에서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 하지만 흔들림 없이 나갈 것이다. 왜 공포를 느낄까요? 왜? 법원에서 판결을 해줘서 지보고 나가라고 하니까 살 떨리는 공포를 느끼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이런 식으로 쫓겨나잖아요. 그러면 추미애 정치 생명은 끝장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이 양반 아무데도 안 써줘요.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잘해서 총리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뭐 이렇게 환호받고 나가서, 그러니까 추미애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그 소위 문재인 대통령의 극렬 지지 세력의 문바들이 적어도, 문바들의 숫자가 적어도 이제 그 한 30%나 40% 정도는 국민 전체 3, 40%는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거 10,000명도 안 되는, 그냥 한 줌도 안 되는 애들인데, 얘들 믿고 지금 서울시장에 나가볼까, 아니면 국무총리 나가볼까, 이도 저도 아니면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해볼까, 이런 헛꿈 꾸고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다 그래요. 연예인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누군가 적을 만들어야 자기가 지지 세력이 결집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자꾸 나가라고 하니까, 민주당에서도 얘한테, 추미애한테 나가라고 그러고, 청와대에서도 이제 그런 징후가 보이니 이런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됐다. 인권 침해를 수사해야 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 최근에 검찰이 인권 침해를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자기가 한동훈 검사니 뭐 무슨 채널A 기자니 지 뒷담화 깠다고 그런 사람들 인권 침해한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인권 침해를 한 게 뭐가 있어요? 범죄를 안 저지르는 사람을 인권 침해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3년 동안? 그렇게 저희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 법원이고 뭐고 전부 다 추미애 씨가 지금 윤석열 씨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 뭐요? 지 아들 이렇게 지 아들 조사한 걸 인권 침해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본인 아들이 그렇게 떳떳하신가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추미애 씨 아들내미 관련해가지고, 이건 뭐 지금까지는 비공개로 돼 있는 건데, 추미애 씨 아들이 광진구의 모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고등학교에 굉장히 입학을 시키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정원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 뺑뺑이 정원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 교육부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당시 서울시 교육청에 압력을 넣어서 그 정원을 늘려서 이제 입학을 하게 됐다. 그래서 그걸 항의하는 교육청 직원이 좌천되고 이랬다. 그리고 그 당시 교육감이 광노현 씨던가 그 전임자던가 하여튼 진보 교육감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이 양반은, 추미애는. 지가 공격당하면 그건 인권침해고, 지 범죄 행위를 누가 지적하면 그것도 인권침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뭐 어쨌든 뭐 큰 어떤, 제가 이 양반한테 개인적인 감정은 없으니까. 두려움 없이 날 거다. 통해 낙산사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이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노무현 대통령 끌어들여서 팔아먹잖아요. 이 양반이 과연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하고 나서 또 2014년 15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문재인 후보를 그렇게 겁박했던 사람이 민주당 내에서 그렇게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솔직히? 이 양반 세력도 없고 독고다이입니다. 독고다이. 지밖에 몰라요 그냥. 하지만 이러고 있으니까, 뭐 욕을 먹는 거겠죠 여기저기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 그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의 지 경력이 이제 끝나게 됐으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네시스에 화분 던진 여성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은 좀 앞으로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같은 얘기로 이제 개그민 장동민 씨 집과 차량에 수십 회 돌멩이를 던지고 막 이랬던 사람이 있습니다. 검거됐다고 합니다. CCTV 분석을 통해 가지고 또 돌이나 이런 데 지문을 떠 가지고 여긴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됐고, 그 집토끼들이 실망감에 문 대통령에 대해서 등을 돌렸다. 그래서 40% 이하로 떨어졌고 민주당 30%도 이제 바닥으로 쳤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던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의 대다수의 가장들이 지금 전셋집을 못 구해가지고 작살이 났고요. 맨날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야 나라를 믿고 집 사지 말자라고 했던, 또 있는 집도 팔아서 우리 뭐 다른 거 옮겨서 좀 어떻게 좀 해보자라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곳곳에서 부부싸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안 샀던 집, 또 자기들이 팔았던 집, 팔았던 집은 그렇다 치고 자기들이 한 1억만 대출 받아서 살 수 있었던 집이 이제는 한 7억 8억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끝난 거죠. 집 사는 거는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 양반들도. 그다음에 이게 이제 경향신문 외통수에 몰린 문 대통령 절차대로 징계 정치적 부담 불가피.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진보 언론들도 지금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이 이주영 기자라는 애가 돌대가리인 거예요. 그냥 돌대가리. 그러니까 어쨌든 싸움 붙이려고만 보다 보면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윤석열 감찰이 패싱 감찰 규정 개정 10월 초 박은정이 지시했다. 그러니까 이제 10월 초에 감찰 규정이 개정이 됐는데 이걸 이제 박은정 검찰 담당관이 개정을 검토해서 지시해라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뭐 하든가 말든가 뭐. 그러니까 10월 그 한동훈 검사장이 관여돼 있는 채널A 수사가 지지부진해지니까 플랜 B로 추미애 씨가 다른 방법이 없냐 찾아봐라 해가지고 이제 탈탈 털어서 이걸 때렸다는 얘기인데, 이거야말로 인권 침해입니다. 그리고 검찰권 수사권을 정면으로 법무부 장관이 방해하는 행동이에요. 트럼프도 안 할 짓을 한 겁니다. 추미애는 지금 쓰레기 같은 인간이 아주 그냥. 그래서 이제 검찰은 지금 뭐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월성원전 관련 경제성 평가 관련해 가지고 일단 한수원 직원들도 소환할 거고, 산업부 3명에 대해서는 국장 과장급, 그러니까 3급 4급 얘들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했고, 그 다음에 그 청와대 담당 비서관이 몇 명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압수수색을 들어오면 협조를 해줘라. 이게 대통령의 뜻입니다. 또 청와대에 대해서 압수수색 검토하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통령을 때린다 이렇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어요. 수사를 해서 대통령이 별 문제 없으면 대통령은 당연히 빼드리는 거죠. 밑에 판사 저기 비서관 애들이 독단을 저지르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뭐 믿음이 없네, 문재인을 너무 실드 치네, 어쩌네 저쩌네 이런 말 하실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그게 뭔 그 큰 의미가 있다고. 제가 뭐 그런 뜻으로 한 얘기도 아닌데.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윤석열 씨나 문재인 씨나 앞으로 어떻게 되든 큰 상관없습니다. 다만 시스템이 붕괴되고 절차가 붕괴되는 꼴은 도저히 못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개입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일보에서 이제 그 정치 관련해서 그 뭐 진실은 필요 없다, 내 편뿐, 돈 없는 문정권의 독선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렇게 이제 그 2명의 기자가 또 무슨 뭐 집단 체면,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어떤 그 망상을 드러났는데, 사안을 이렇게 너무 심플하게 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복합적이다. 현실 정신들 복합적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고민해서 이 사안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좀 약간 지치는 관계로 조금만 더 하고 아니지. A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건 됐고, 다음에 1, 2차장 이성희훈 중앙지검장에게 동반 사퇴를 건의해서 지금
지검장, 그 다음에 1차장, 2차장, 중앙지검 지휘부가 지금 다 나가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3, 4차장만 남아있는데, 이게 지금 업무 마비에 빠지는 거죠. 이게 이제 간신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동반 사퇴를 건의했고, 어제 이거 동반 사퇴 건의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어지는 2부에서 바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 여기까지 하고 바로 2부 녹화해서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한탄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예,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